썸네일에 등장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 오늘 우리 K증시의 하루를 딱 네 글자로 줄이면 뭐다? 바로 에코포로.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가 평소에는 코스닥을 완전히 이제 울리고 웃겼다면은, 오늘은 에코프로 형제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또 코스피에 상장을 했잖아. 에코프로 삼형제는 코스닥에 있는데, 그럼 뭐 배다른 형제라고 할까? 하여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 이틀째 날에 코스피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싹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는 평소 에코프로 형제들이 활약하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전체가 에코프로의 포로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이 에코프로하고 이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시소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하는 날은 에코프로는 조정, 반대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날은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 이렇게 시소에 올라타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야 뭐야,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틀려버린 거 아니냐, 오늘 둘 다 급등인데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지실 수 있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개장 초만 해도 진짜 에코프로는 하락 출발, 에코프로 머티는 상승 출발, 이렇게 진짜 시소처럼 엇갈렸어요. 반대로 갔어. 그런데 갑자기 에코프로 머티가 순식간에 상승률 10% 넘어가지고 20% 그리고 쭉 올라가서 그냥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잖아요. 이건 왜냐하면은 한창 그 동학 개미 운동 때 유행하던 포머라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만 소외될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주말 내내 이런 두려움에 떨던 분들이 에코프로 머티에 이제 뒤늦게라도 올라타겠다고 이제 몰려든 거야. 근데 그분들은 에코프로는 지주사고, 뭐 에코프로 BM은 양극재고,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 뭐 이런 거 나는 일절 모르겠고, 그냥 이름만 봐서는 에코프로가 제일 오리지널인 것 같은데 한 주당 70만 원이야. 그래서 너무 비싸. 근데 그런 와중에 이름은 똑같이 에코프로 어쩌건데 딱 10분의 1 가격으로 7만 원짜리 에코프로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에코프로가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그 효과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에서. 오늘 썸네일에 그거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코로나 직전에 50대 1로 액면 분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이제 급증을 했잖아요. 왜냐면 주당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기폭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효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야, 그래도 이제 주당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난번 150만 원 찍고 쭉 내려오는 그때, 야, 이거 아무래도 액면 분할 한번 하면 안 되겠냐. 무상증자 해가지고 한번 푹 누르면 어떠냐면 하셨는데, 그 10대 1 액면 분할의 효과가 에코프로 머티 상장에 뻗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가 뭐 예를 들면은 유니클로에서 무슨 질샌더나 막 이런 로로피아나 같은 뭐 명품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저렴하게 그 브랜드 제품 살 수 있다고 해서 오픈런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품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상한가에 그냥 아침부터 갖다 잠겨버렸으니까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이거야. 이걸 또 살려면 이제 내일 또 줄 서야 된다. 오늘은 이제 장사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또 그 포모에 막 몸부림 막 치다가 몰려간 게 바로 에코프로다. 그래서 이제라도 비싸도 할 수 없다. 오리지널이라도 일단 사야 되겠다. 나는 지금 무조건 에코프로를 갖고 싶다. 이때 못 사면 나 지금 돌아버린다. 말리지 마라. 요런 심리로다가 에코프로까지 결국 같이 급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고, 주말 뉴욕 증시에서 그 뉴욕 증시 상승은 비록 그 폭이 미약했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또 3주 연속 상승 마감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 중에서 특히 연준의 긴축 강도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런 평가가 우리 K증시의 제일 확실한 호재가 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지난 일본 그 부동산 호황기 때 잃어버린 10몇 년 들어가기 직전 수준까지 니케이 지수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증시에 유동성의 향기보다 더 자극적인 그 재료는 없다. 늘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우리 그 장미란 선수 역도 올라가기 전에 이거 횟가루 무신 다음에 코치 양반이 뺨딱 양쪽을 팍
때린 다음에 이렇게 그 암모니아 같은 거 딱 그 냄새 맡게 하잖아. 그게 이제 유동성의 향기 때문이었다 이거야.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그리고 K 증시 다 급발기라네. 급발진한 게 하여튼 그 올라갔으면 됐잖아. 또 19금이라고 또 노딱 붙이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좀 애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다행히 우리 K 증시에서 이제 엔터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계속 이제 우리한테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연말까지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 중국 상해지수랑 홍콩 항생지수도 모처럼 의욕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앞에 말씀드린 우리 K증시처럼 외국인들이 연준 유동성의 향기에 이제 반응을 했던 게 항생지수, 상해지수 오늘 반등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대신에 이제 지금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내수 경기 부진 여기다가 또 시진핑의 철권 통치까지 사실상 금융시장이 이미 엄동설안의 그 정말 한겨울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유동성의 향기 미국 연준에서 불어온 유동성의 향기가 이렇게 컸는데 중국 그 상해지수, 홍콩지수가 오늘 비록 모처럼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지난주 수요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시진핑과 바이든의 시바 회담 이후 미국 증시는 이제 내리 상승으로 화답을 했지만 반대로 중국하고 홍콩 증시는 완전히 그냥 우울 모드 그 자체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바이든도 시진핑도 하여간 둘 다 지금 정치적으로다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최대한 충돌은 피하고 경제적 그 이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잘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시작 전만 해도 막 섀도우 복싱 하면서 거의 마이크 타이슨에 빙의해가지고 그놈의 시진핑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여튼 나한테 몇 대 후드려 맞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릴 거라고 이렇게 폼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인심 좋은 엉클 바이든 이미지로 그냥 허허 웃기만 하다가 그냥 끝났고 시진핑도 거의 뭐 지난 1대1로 회담에서 그 반미 반달러 탈달러 카르텔 국가들의 막 지지를 기세 등등하게 등에 업고서 이번에 아메리카에 상륙해가지고 세게 한 방 터뜨릴 것처럼 폰만 잡았다가 결국 지구는 둥그니까 같이 걸어 나가면 우리는 둘 다 윈윈할 수 있습니다. 요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반응이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바이든이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경제만큼은 제대로 살리고 그걸로 지지율도 올리고 증시도 부양할 의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를 했던 반면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미국까지 가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한테 얻어온 어떤 그 성과가 뭐냐면 바로 시진핑 본인의 중국 내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겠다. 터치 안 하겠다. 이런 그 어떤 약속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금 중국 내부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하는 거지. 특히 이제 그 중국 증시, 홍콩 항생지수 이런 거 보면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정작 미중 정상회담, 시바회담 직후에는 미국 증시하고 완전히 디커플링 되면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거래일 연속으로 상해, 항생 지수 둘 다 그냥 이틀 연장으로 갖다 꼬라 박아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완전히 작심을 하고 저격을 했는데 이런 중국 내부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튼 소식통을 끌어모아가지고 심층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그 마윈 있죠. 알리바바 회장. 그 두상미남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미의 기준 다 다른 거니까. 그 마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거의 그 1년 동안 한 10년은 늙어버리고 정말 안 그래도 빼싹 말랐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머리만 남고 몸은 거의 졸라맨급으로 정말 추파춥스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돌연 은퇴 선언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3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이 삼면임에 성공을 하고 또 이제 헌법도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한 다음에 한동안 중국 재계에도 평화가 찾아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마윈 사태 비슷한 일이 재발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완전히 그냥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중에 더우이라고 이게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 겸 우리로 치면 그 아프리카 TV처럼 개인 방송 스트리밍 그 서비스 기업인데 여기 CEO 천 샤오제가 지난 10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사측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우리 더우이는 사업 운영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근데 현재 그 CEO 천 샤오제의 거취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람의 행방을 추적 중인데 이제 미국 본사에서 중국 본토로 잠깐 그 출장을 갔었던 지난 10월 이후 완전히 지금 이 천샤오제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탐사 보도에 일가견이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더우이의 그 CEO 천샤오제가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지고 구금돼 있다고. 근데 죄명이 음란물과 도박 컨텐츠 관련이라고 이렇게 현지 그 소스를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내보낸 거야. 중국 기업인들이 또 사라진다? 인체의 신비전이 이제 또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로 활발하게 열린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중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진짜 역사와 전통, 우리로 치면 거의 막 그 유한양행 종근당급의 워화의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심혈관, 뇌혈관 전문 의약품 특허도 막 여러 개 가진 기업이고 중국 그 선전지수 구성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 이사회 또 의장인 자오빙셴이라는 사람도 한 달 전에 갑자기 또 증발을 했대.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워화의학 측에서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의장 이 사람 자오빙셴도 중국 수사기관에 구금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공시에 나온 거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대체 지금 시진핑이 이렇게 기업인들을 갑자기 또 잡아조지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던 태자당을 제외하고 그 외에 뭐 상하이방이나 공청단 같은 이제 다른 파벌들의 그 어떤 반발. 그러니까 시진핑 너 왜 우리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혼자 독재하냐. 이런 어떤 공격이나 막 쿠데타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진핑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숙적들을 다 이제 쳐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돈줄들 그 기업하고 기업인들을 숙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게 아닌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엔터 게임 뭐 한한령 벌써 한 5년 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단체 관광객 지난번에 허용됐을 때 다음은 이제 한류다. 한류 풀어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엔터사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엄동설안에 정말 찬바람, 칼바람을 맞았던 게 바로 중국 내에서 우리 케이팝 앨범 단체 주문량이 갑자기 급감을 했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체계가 요즘 많이 좀 위축이 됐다.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또 이 시진핑은 최근에는 본인이 속한 태자당 쪽 인사들한테까지도 어떤 철저한 경계 내지는 그 견제를 막 하고 있는데 알리스 형님께서 나의 웃음 버튼 런던고라님 forever 하고 슈퍼챗 수건 돌리기 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태자당에서 그 후진타오의 그 뒤를 이을 국가주석 자리 유력 후보가 원래는 시진핑이 아니라 보시라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보시라이가 그 중국 공안을 뒷배로 이제 거느리고 있던 진짜 이제 실력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라이가 후진타오 시절부터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마련한답시고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계파 경쟁자들의 어떤 부패, 스캔들, 막, 비리, 정보들 싹 그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날려버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의 이제 정의의 그 사자격으로 중국 인민들의 그 인기를 막 독차지하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이런 보시라이를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명령을 내려버렸고요. 그 보시라이는 결국 여적죄하고 부패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썰에 의하면 보시라이가 이제 여러 적들을 숙청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진핑을 제끼려고 시진핑의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인물들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속된 말로 후다를 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시라이가 결정적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시진핑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조 바이든이 그 정보를 시진핑한테 넘겨줬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약간 좀 시바 회담의 어떤 그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중국이 이래서 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하니까 더 무섭고. 왜 어둠 속에 공포가 더 극대화되는 것처럼 올 초였죠. GDP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결과 안 좋게 나왔다고 그냥 비공개해버리잖아. 아, 이런 게 정말 인구 14억의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감히 금융시장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이거 배짱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월요일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여기서 미리 본 내용으로 선행매매한다? 정확하게 합법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선행매매도 이건 착한 선행매매야. 그야말로 앞선자가 아니라 착할 선자 선행매매라고. 그랬다가 정작 뉴스 나와가지고 붕 뜨잖아? 그냥 갖다 올팔해버리면 돼. 올랐을 때. 미리 슬그머니 떨줍했다가요. 자, 오늘 우리 K증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의 상승장이었는데 그 와중에 거래량이 완전히 그냥 그 폭발해버렸던 테마가 또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등판이 굳혀졌다는 이런 정치권 판단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한동훈 장관하고 정말 아주 그냥 그 습자지 같은 이거 어감이 좀 별로니까 그 오브라이트 같은 진짜 셀로판지급의 2년만 있는 연줄만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동훈 테마주라고 이미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미 올라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예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청주 한씨인데 그 청주 한씨가 대표이사거나 대주주인 기업들 리스트까지 약간 돌아다니더라고. 야,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 K증시에 밖에 없는 정말 그런 기현상인데 뭐 워낙 과거에는 정경유착에 뭐에 하여튼 그런 일도 많았지만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정치인 테마주 중에 같은 본관이라고 오른다고? 하긴 이제 바로 전 정권에서도 뭐 정권 수혜주나 무슨 정권 수혜 업종 태양광 그리고 뭐 마스크 독점 특혜 받았던 기업도 뭐 있기는 했었죠.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도 있고 이건 뭐 팩트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로 따지면 여기도 내년 이제 대선이라서 뭐 트럼프 수혜주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테마주는 미국에서 뭐냐 이제 정유사들 전통 석유 재벌들 공화당의 그 든든한 어떤 후원 세력이죠. 그 다음에 건설사 부동산 회사들 트럼프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데가 이제 꼽히는 건 이해가 되고 반대로 트럼프 피해주는 이제 전기차를 그 트럼프가 이제 아예 전기차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아니고 전기차 지원을 다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전 인프라 뭐 이런 이제 기업들 그 다음에 그동안 세제 혜택 많이 받았던 셀 메이커들 뭐 이런 데가 이제 피해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이제 빅테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그 테크 기업들은 조금 이제 진보 쪽의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 뭐 우리로 치면은 다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빅테크도 잡아 조진다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이름이 트럼프니까 트자 들어간 뭐 트립닷컴이 트럼프 테마주라고 그러는 격이야. 아, 마침 트립닷컴 그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니까 도널드 만화 만드는
월트 디즈니가 또 트럼프 수혜주 테마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시진핑 테마주는 뭐 시자들 시노펙스? 시공테크? 아, 이건 좀 너무 오반가요? 아, 그럼 이제 테마가 되려면 뭔가 숨은 뜻이 또 통해야 된다. 그럼 이제 바이든 테마주는? 그럼 이제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지금 아들 헌터 바이든인데, 헌터 바이든이 이제 이름이 헌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헌팅이 취미야. 그래서 손버릇이 너무 안 좋잖아? 그럼 이제 테마주는 바른손? 아니면 이제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 털렸는데 거기 이제 거의 그냥 옷을 입은 사진이 없었다. 좋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 지급일이었는데, 그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 배당금 받은 분들 그걸로 뭐 하셨어요? 뭐 이 정도로는 그 삼성전자 물린 거 80층, 90층에서 지금도 현기증 나는데 그거 들어가는 나한테 약값도 안 된다, 이런 심정이신가요? 아니면은 이럴 때일수록 배당금도 재투자해가지고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손실 복구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셨나요? 아, 저축하셨다고 그냥 뭐 예수금 통장에 담아 놓고 있다, 예, 이런 분들이 많네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그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한 거를 보고 뭐 삼성 측과 이재용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재계 전체가 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중국에 비할 바는 좀 못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 K 증시도 이제 한 가지 교훈은 앞으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건 작건 간에 하여튼 사람이 죄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는 마땅하다, 이런 정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회장 그 검찰 구형이 뭐 1년 미만? 뭐 애초부터 이제 무죄로 무혐의로 갈 확률이 높지 않았으니까 그냥 징역 1년 미만 정도였으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뒤에 붙을 거라는 그런 이제 사전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도 이제 이번에 판결 이제 잘 끝나고 나면은 이번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려고 준비를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지금 그게 다시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날 잡고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분할 시나리오 있고요. 나스닥의 상장 역시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 회장한테 중요하지 않게 됐고, 근데 솔직히 이제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니까 얘기하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이제 K 증시에서 어떤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숏, 반도체 롱, 이렇게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도 보면 다 2차 전지는 무조건 목표가 하향 아니면 매도 의견이고, 반도체는 무조건 그냥 롱이야. 다 그냥 매수콜, 목표가 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그 배터리 아저씨를 비롯한 그 추종자분들은 정반대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리할지, 승부가 어떻게 날지를 한번 이제 두고 봐야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공매도 금지 상황이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나 봐요. 대비님께서 와, 삼성전자 쪼개면 도대체 몇 개야? 만약에 삼성전자를 카카오나 SK처럼 쪼개잖아요? 와, 뭐 일단 가전, 모바일, 그 다음에 반도체도 뭐 파운드리 다시 쪼개고, 그 다음에 AR, VR, 그리고 인공지능 AI, 로봇, 진짜 거기다가 차량용 반도체, 전장, 진짜 뻥 안 치고 20개 이상 분할 상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자, 외국계 리포트 먼저 HSBC가 우리 K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메모리 업사이클이 드디어 도래한 것 같다. 그리고 AI용 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은 둘 다 매수 의견인데, 그래도 최선호는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로 픽을 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15만 원, 삼성전자 목표가 9만 5천 원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내년 2024년에도 SK 하이닉스의 HBM 분야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무려 21만 원에 투자 의견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와, 오늘 SK 하이닉스 목표가가 아까 13만 1,400원인가 이랬는데 목표가 21만 원이면 거의 한 70% 업사이드를 콜한 거죠. 다음 이제 UBS는 에이펙. 이거는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그 에이펙이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그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에서 원탑을 이제 월리라고 호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LNG하고 탄소 포집에 집중하고 있죠. 여기가 원탑이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 3위가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여기가 이제 모간 스탠리 대주주죠. 그리고 이제 5위에 대만 반도체 TSMC, 그리고 K 반도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를 10번째 탑 10에 픽했습니다. 이제 미쓰비시 UFJ가 모간 스탠리 대주주를 하고, 그래서 그놈의 모간 스탠리가 자꾸 우리 K 증시 업종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저격하는 보고서 내고 공매도 지령 내리느냐 의심이 드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모간 스탠리가 농심에 대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 감소와 프로모션 증가는 향후 분기 수익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 이퀄 웨이트, 즉 시장 비중에다가 목표가 4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하우스들의 어떤 롱숏 전략에서 앞에 말씀드린 반도체는 롱, 이건 이제 상방, 그리고 2차 전지는 숏, 이건 하방, 이렇게 이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냐? HSBC가 삼성 SDI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장기 용량 계획 및 마진 목표, 그 다음 이제 LFP,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또 전고체 배터리, SSB와의 경쟁 환경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삼성 SDI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조정은 좀 과도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 64만 원 콜했습니다. 어쨌든 외국계에서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은 2차 전지 리포트에 꼭 갖다 붙는 게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내년까지는 일단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다시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마켓이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경쟁 배터리까지 나오고 또 양극재나 전구체 같은 소재 배터리 공급하는 그 공급사들은 또 더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 환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정일 오피셔님께서 형님 오랜만이에요. 수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슈퍼챗 수건 돌리기 이어주셨습니다. 이 동생님은 지난번 그 제가 초복 때 런던 고라니가 삼계탕 쏜다 그 모임 때 나오셨던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 산간까지 다 무료. 근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과 좋아요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이거를 이제 가장 기대하는데, 바로 싱가포르와 그린 경제 협력 본격화라는 발표인데, 싱가포르 정부가 2년 전 2021년에 그린 플랜 2030이라는 거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진짜 이름 그대로 그린 플랜이야. 그 녹색 환경을 활성화한다는 거고, 우리 K증시 입장에서 구미가 좀 당기는 거는 바로 에너지 리셋이라는 테마인데, 여기 이제 친환경 자동차 확대와 함께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 6만 개를 보급한다.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도
전격 확대한다. 이게 바로 우리 K증시에서 각각 기회가 되겠죠.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리콴유의 가장 큰 업적이 에어컨 보급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살벌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이번에 이제 그린 플랜 2030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친환경 빌딩 전환에 있어서 ESS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역시 필수고 또 차열 페인트, 열 차단 그 합성 도료 같은 거 친환경 페인트 시공으로 그 싱가포르의 뜨거운 열을 조금이라도 차단한다. 이제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증시에 이제 그 친환경 페인트 도료 화학 관련주들이 연결되죠. 다음 내일 이제 정부가 우리 한국의 10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3분기 가계 신용을 발표합니다. 고금리에 지금 점점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서울 시내의 그 영끌족들로부터 주택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비정하지만 결국 신용정보 채권 추심. 내일 이벤트로는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이게 개막하는데 이제 뭐 코로나는 뭐 물러갔다고 하지만 이번 바이오 서밋에서는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팬데믹 대응 관련해서 백신, 진단기기 등이 핵심 논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동인기연이라고 아웃도어 배낭 OEM, ODM 업체라는데 이런 것도 상장이 꼭 필요할 죄송합니다. 이거 이미 공모청약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동인기연하고 또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업체 에코아이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다음에 이제 에이텀하고 NH스펙 30호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 발표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들 주거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최근 렌트비 상승에 노심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가족들과 살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정말 민생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난 코로나 때 미국은 거의 한 70%가 다 월세거든요. 렌트 그 월세를 6개월 못 내면 원래 퇴거인데 6개월 지나도 퇴거를 못 시키도록 집주인들한테 그 신용 보증을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 기존 주택 매매 발표에서 너무 부진하게 나오면은 사실 지금 고금리 환경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유동성 스위치가 온 되는 거다. 김상우님께서 고라니 형님들 고퀄 컨텐츠 감사합니다라고 슈퍼챗 수건 돌리기 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우 형님께서도 우리 초복 삼계탕 런던 고라니가 쏜다 모임 때 와주셨던 분이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금리를 동결했던 그 FOMC 당시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요. 정말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뭐 우리 K증시 포함해서 AI 관련주들에 있어서 거의 주님의 계시격으로 정말 큰 영향력을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요일 22일은 일단 정부 일정에서 제일 핵심은 한국과 독일 간 디지털 헬스 분야 기술 협력 방안 모색 이건데 뭐 독일은 일단 뭐 바이오에 있어서는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부터 야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진짜 이 독일은 예전 그 150년 전에 이미 가스실 막 생체 실험 이런 걸로 체득한 그런 로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말 그 의학 제약에 있어서 그 원천 기술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 요즘은 동물 실험만 하려고 해도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바이오의 어떤 그 쌓인 노하우가 있죠. 일본도 그렇잖아.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뭐 IoT, 그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런 쪽의 기술로는 또 우리가 독일한테 비벼볼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수요일 또 정부 일정 중에 중요한 거는 2023 중동 지역 K 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이건데, 야, 이거 아주 그냥 국위선양에다가 국뽕에다가 또 중동에 뭐 K 스마트팜 모래바람 일으킨다 해가지고 뉴스 플로우에 막 그 도배가 되기 얼마나 좋은 그림과 그 사막 한복판에서 막 상추쌈 막 먹고 막 얼마나 좋아. 진짜 중동이야말로 그 모래밭에서 어떻게든지 스마트팜 이용해가지고 농작물 재배하는 기술 이것만 잘 되면 그야말로 정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는 정말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K 증시에서는 말 그대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뭐 이런 테마죠. 다음 내일 이제 수요일에 총리실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저는 한동훈 테마주라고 봐요, 솔직히. 다음 이제 수요일 증시 일정은 드디어 LS 머티리얼즈, 어떤 머티리얼 그 계열 중에서 거의 최고 네임드로 꼽히는 LS 머티리얼즈가 수요 예측에 돌입하는 게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블루 엠텍도 역시 이제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더 챌린지가 공개되는데, 증시에서는 이제 그 배급사하고 제작사들 있어요.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그거 기업들이 이제 그 수혜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밤 미국에서는 10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요거 내구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 둘 다 공개된 날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한번 또 들썩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너무 뭐 굳이 훌륭하게 지표가 잘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약간 실망스럽게 나오는 게 연준 유동성 향기를 유지시키는 데 좋다 이겁니다. 다음 목요일 23일은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이면 우리로 치면은 진짜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급의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무조건 하여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다 모이고 그 터키 칠면조 요리 놓고 이제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한 해 동안 일도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터키 그 칠면조가 맛이 없던데.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닭이랑 똑같은데 크니까 당연히 퍽퍽살도 많고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토리묵은 외국인들이 이거 왜 먹냐고 그런데 이거 젤라또는 그 자체의 단맛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장 맛으로 먹는 거지 왜 먹냐고 한대. 자, 나라마다 이제 음식의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거 맞지? 지금 채팅창에 맞다고, 칠면조 맛없다고 지금 다 내 편 들고 계시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없잖아. 그래서 이제 목요일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전날인 추수감사절, 이어서 추수감사절은 공휴일 겸 휴장이다. 그 다음날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는 휴장은 아니고 오전장만 개장을 하는데, 뭐 월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날 금요일 그냥 반차 내면은 목금토일 이렇게 4일 연휴로 그냥 추수감사절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또 여기다가 일본도 이날 목요일에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다 정상 개장이니까 또 이제 외국인들 어떤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한 사람 가운데서 나침반 없는 항해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날 이제 목요일 정부 일정 중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2차 전지 스마트 조선 현장 간담회 이겁니다. 참 최근 2차 전지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기세가 너무나 위협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도 그동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추측하기로는 일본이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일본이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직도 일본은 전봇대가 곳곳에 다 있고 지하로 선을 매설을 안 해. 왜냐면 지진 나가지고 끊기면 어디 끊겼는지 이걸 다 뜯어야 되잖아. 땅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전신주 전봇대에다가 전기줄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일본이 현찰 많이 쓰고 뭐 기차나 이런 거는 진짜 아직도 아날로그로 유지하거든요. 만약에 정전되거나 이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도요타 회장이 약간 나를 따라하느라고 전기차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최적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잘난 척을 막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잠깐 주춤한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얼리 어답터 정신으로 샀던 분들 뭐 일부 외에는 야, 전기차가 아직까지 충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앞에 보신 대로 기업인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데려다가 그냥 인체 신비 막 파악시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네. 아, 중국은 왜 유럽연합 눈치 안 봐? 중국도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하셨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중국이 어차피 전기차로 이제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이제 LFP 막 개발하고 성능 개선에다가 막 R&D 비용 막 쏟아붓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동안 약간 그 스텝을 천천히 오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혼다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를 우린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간다. NCM 요거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국내 2차 전지 산업계에 진짜 확실하게 화끈하게 진짜 밀어줘야 됩니다. 다음 이날 목요일 산업부 보도자료가 또 하나 주목이 되는데, 제목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 교류 요건데, 이제 전력반도체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제어하면서 요거를 변환시키는 반도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것도 전기차, 스마트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등 하여간 첨단 기술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증시에서는 전력 반도체 그 테마가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이날 목요일 이벤트로는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펙스가 이틀간 열리는데, 진짜 그 한때 글로벌 백신 허브라고 했던 그 중심지 송도에서 이제 백신하고 원부자재 관련 전문가들이 총출동하고, 요것도 이제 언론 보도에 타기 좋죠. 이어서 목요일 증시 일정은 일단 HMM이 이날 본입찰 들어가는데, 현재 3사가 이제 유력 그 후보죠. 하림 동원, 하나가 LS, LX 이렇게 3개. 동원, 하림, LX. 다음 이날 이제 목요일 Y 바이오로직스라고 항체 신약 개발하는 그 종목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그리고 교보 스펙 15호하고 삼성 스펙 9호도 역시 공모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날 목요일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인 가운데서 유럽에서는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가 공개됩니다. 유로존의 경우는 갑자기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뚝 떨어진 상황인데, 과연 유럽의 경기 침체 조짐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벌써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24일 뉴스 미리 보기로 갑니다. 일단 이날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오전장 반일만 개장을 하고 이제 조기 폐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실적이 거의 카드사 측에서 주로 이제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작년 대비 뭐 결제 건수, 1인당 결제액 이런 게 이제 막 뜨는데, 어쨌든 뭐 국내에서도 요즘 해외 직구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때를 노리는 해외 직구족들, 그 스마트 컨슈머들께서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그럼 증시에서는 역시 결제주들, 그리고 해외 직구 관련주들, 그리고 택배, 특히 이제 국제 배송 연결되어 있는 택배사들, 이런 게 이제 수혜주죠. 다음 이날 금요일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발전 본격 시동, 이러는 건데, 증시에서는 말 그대로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 다음 이날 금요일에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마침 이날 환경부도 대기오염 감시센터 개소식을 준비하는데, 둘 다 이제 뉴스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은 주제죠. 참 근데 이 미세먼지가 참 뭔지, 올 초에 정말 3월 말부터 시작되는 황사 시즌 미세먼지, 그때 희한하게 올해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었어. 그래서 참 좋구나 했는데 중국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중국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올해도 역시 초겨울 미세먼지가 그냥 그닥 심상치 않은 채로 지금 밖에 보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환장하겠네. 그리고 이날 이제 금요일 일본에서는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 사실 일본이 지금 이제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 그만큼 그 YCC, Yield Curve Control, 이 상한선 요거 폐지랑 또 이제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당장 외환 시장에서 엔고가 우리한테 직접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그 본국 환류 역시 이제 우리 채권 시장하고 증시에까지 부담스러운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 시각 공정 장비 부품에다가 코팅하는 전문 업체 그린 리소스가 상장을 하는 날이고, 다음 한선 엔지니어링, 여기는 이제 계측 장비용 피팅하고 밸브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날 여기도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